이번 단원에서는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 효과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어떤 빛을 이 금속판에 이렇게 쏘여줬을 때 여기에서 광전자가 방출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런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하면요. 여기에 플러스 극, 여기에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플러스 극 때문에 자,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압을 크게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광전류라고 하죠.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광전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커지다가요. 어느 정도 전압을 계속 크게 하면은 이미 광전자가 다 방출된 상태에서 광전자가 더 이상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전류의 세기는 이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광전자가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압이 아무리 커져도 전류는 커지지 않더라. 처음에는 전압을 크게 했을 때 광전류가 커졌었는데 모든 이 광전자가 다 플러스 극 쪽으로 다 끌려와 버리면은 얘를 아무리 크게 해도 더 이상 전류가 커지지 않는다는 현상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줬는데요. 이쪽에 플러스 극,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준 거죠. 그럼 이 광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높여주면은 오히려 전류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요. 계속 크게 했을 때 결국에 전류는 이제 광전류는 0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0이 되는 그때의 전압을 정지 전압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순방향 전압입니다. 어느 정도 방금 얘기했듯이 전압을 계속 크게 했더니 광전류가 처음에는 커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무리 전압을 크게 해도 광전류가 커지지 않는 현상이 온다. 그 다음에 전압은 이쪽은 지금 역방향 전압인데요. 역방향 전압을 봤을 때 역방향에서 이 전류값이 0이 되는 점이 생기는데 이때 VS라고 해서 정지 전압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방향 전압 같은 경우에는 세게 할수록 전류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류랑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에서 어떤 금속판에 어쨌든 빛을 씌워줘야 되는데요. 이 빛을 쐬줄 때 이 빛의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만약에 작으면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죠. 튀어나오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진동수 이상의 빛을 씌워줘야 되는데요. 쪼여줘야 되는데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진동수를 우리가 F0로 표시하는데요. 이 한계 진동수보다 내가 이렇게 조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클 경우에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광전자가 방출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일단은 광전 효과에서 실험 결과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조여주는 빛이 한계 진동수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전자는 즉시 방출됩니다. 그래서 즉시 방출되고요. 만약에 빛의 세기가 커질 수는 있겠죠.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광전류는 더 많이 흐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빛의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계 진동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그러면 즉시 방출되고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광전류는 더 많이 흐른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가 과연 바뀌냐 했더니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 광전자들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력을 받아서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 커지는 것은 이 빛의 진동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여러분 보시면요. 자, 광전류를 보시면 자, 광전류는 지금 전압에 어떻게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같은 진동수의 빛을 쐬어줬는데 하나는 세기가 좀 더 빛이 센 거고요. 조금 더 약한 빛입니다. 그랬을 때 세기가 센 빛의 전류값이 좀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세기가 셀수록 광전류가 좀 더 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진동수가 같은 빛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진동수 이상일 때만 지금 여기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어느 진동수 이상일 때만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그때 튀어나왔을 때 이제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진동수가 커질수록 우리가 쪼여
쪼여주는 그 진동수가 커질수록, 빛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전자, 이 광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장이랑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플랑크 상수는 이제 상수입니다. 여기에서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광자 한 개, 이 한 개의 에너지는 사실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거죠.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도 커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 플랑크 상수는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식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한 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는 HF,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2HF, 세 개가 있으면 3HF로 해서 이 에너지가 사실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빛을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광량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량자설로 광전효과를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전효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아무리 광자의 개수가 많다. 그 말은 지금 전류의 세기가 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만약에 작으면 절대 광전자 방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HF, 이 빛이 쏘여준 빛이 이 W를 우리는 앞으로 이람수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금속판이 가지는 이람수 값보다 작으면 절대 광전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기가 약하더라도, 세기가 세더라도 일단은 진동수가 쪼여준 빛이 이람수보다 커버리면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이 광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세기가 센 빛일수록 더 많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광전류는 사실 빛의 세기에 이제 비례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방금까지 이람수 얘기했었죠? 이 이람수보다는 언제나 쪼여주는 빛이 커야만이 광전자가 튀어나오는데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언제나 작다는 거죠. 뭐보다 작냐면 내가 쪼여진 빛보다 작습니다. 거기에서 이람수를 뺀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그래서 아무리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쪼여진 빛에서 이람수를 뺀 이 값이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지전압이 VS라고 한다면 이 VS 값으로 아까 최대 운동에너지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 운동에너지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식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빛의 진동수가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에너지 지금 커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람수는 만약에 작아질수록, 이람수가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래서 최대값, 광전자의 최대값, 최대 운동에너지 값은 사실은 진동수나 이람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최대 운동에너지 값이, 이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클수록 정지전압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셔서 개념을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해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X축 진동수, Y축 지금 에너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F1, F2는 한 개 진동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람수는 한 개 진동수까지 곱한 HF1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는 사실은 플랑크 상수고 여기에 기울기도 플랑크 상수다. 그래서 왜냐하면 W1, W2가 여기에서는 이람수가 되겠죠. 자, 이람수는 우리가 금속판의 이람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진동수를 곱한 이 HF1 값이 이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동수와 이 운동에너지 최대값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이람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금속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서 몇 가지만 같이 할 건데요. 자, 일단은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금속에 의해 한 개의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큰 빛, 진동수가 큰 빛이면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즉시 전자 방출되고요. 세기가 약하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세기가 약하더라도 일단은 진동수가 한 개보다 크면은 바로 방출되기 때문에 X입니다. 그래서 세기가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진동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X겠죠.
자, 요 아래 거 보면요. 금속판 A의 한계 진동수 A 보시면 여기서부터 튀어나왔죠. 그래서 F0가 한계 진동수라고 알 수 있고요. 금속판 B를 보시면 자, 지금 3F0가 한계 진동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W는 H의 진동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3HF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의 A와 B 중에 금속판 A와 B의 결과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잘 보시면 B, 자 B는 지금 전류 흐르지가 않죠. 그러면 어떤 진동수 지금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이 아니다. A는 어쨌든 광전류가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 진동수보다는 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는데요. 비춰준 빛이 EF0입니다. EF0보다 자, 이 F0가 한계 진동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크죠. 그래서 여기는 A는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요. B는 한계 진동수가 3F0인데 이 F0인 빛을 쏘아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B다 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각각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지금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니은 A와 B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로 같다 할 수 있고요. B의 이람수, 자, 이람수는 아까 이람수 H에다가 3F0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3F0 맞습니다. 진동수가 5F0인 단색광을 비추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자, A부터 구해보면은 일단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씌워준 빛에다가 이람수를 빼주는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5F0인 빛을 씌워줬기 때문에 자, OF0인 자, 요 빛입니다. 이 이람수는 HF0이기 때문에 4HF0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똑같은 빛을 씌워줬는데 이람수가 좀 더 크죠. 그래서 3HF0 하면 이 HF0로 남습니다. 자, A의 지금 최대 운동 에너지는 B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의 2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입니다. 그 다음에 일함수가 1.6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자, 파장 600나노미터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죠. 여기 빛의 속력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해보면요. 자, 쬐어준 빛은 2.1 일렉트로볼트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적으로 2.1 일렉트로볼트, 그 다음에 일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빠른 광전자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전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압값, 정지전압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5V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약간 개념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광전자는 특정 진동수보다 한계 진동수겠죠. 큰 진동수에 빛을 쏘이는 즉시 방출됩니다. 빛의 밝기가 증가하면 정지전압이 높아진다. 정지전압 같은 경우에는 빛의 밝기랑 상관이 없고 진동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번이겠죠. 같은 진동수에 빛을 쏘여도 금속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 말은 일함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지전압 다르게 나타나겠죠. 동일한 금속에 대하여 빛의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자, 동일한 금속인데 빛의 진동수가 증가합니다. 쪼여주는 빛이 증가할수록 최대 운동에너지 증가하겠죠. 왜냐면 우리 이렇게 일함수를 뺀 값으로 최대 운동에너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쪼였습니다. 빛의 세기가 크면 전자의 수 많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한계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쪼여야만이 세기가 커질수록 전자의 수도 많아지겠죠. 만약에 진동수가 더 크지 않으면 아예 전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두 금속의 일함수 한계 진동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최대값을 보면은 금속 A는 B는 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 에너지는 지금 10 일렉트로볼트 해서 광자 에너지는 10인데요. 10에서 우리가 지금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이렇게 값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13, 11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빠진 값이 일함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는 일함수 값은 2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양 둘 다 2씩 빠졌을 때 지금 운동에너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B는 지금 4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함수 같은 경우에는 B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해지고요. 한계 진동수는 여러분 한계 진동수를 곱한 값이 이함수입니다. 그래서 이함수가 클수록 한계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자, 이함수가 큰 B가 한계 진동수도 크다라고 해서 5번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